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22일 원주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닷새 만에 강원도 지역 감염자가 5배가 넘는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다녀온 뒤 원주의 가족과 지인을 만난 대학생에게서 지난 22일 처음 강원도 감염이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당시 3명이던 오미크론 감염자가 원주에서 닷새 만에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삼척에서도 학원을 고리로 코로나19에 감염된 4명이 오미크론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 원주와 홍천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강원도의 오미크론 확진자는 불과 닷새 만에 16명으로 5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해외 입국자를 기점으로 전파되던 오미크론이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연쇄 감염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주에서 첫 발생한 지표 환자도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오미크론에 감염됐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이미 지역사회에 지금까지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퍼져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확진자는 증세가 없더라도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에서 격리 치료하도록 했습니다. 자가격리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연장을 하고 그다음에 PCR 검사도 기존에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한편 이 밀접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그동안 3일 이상 걸리던 판별 검사가 오는 30일부터는 하루 안에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응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2달 안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해 신속한 검사와 격리, 3차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난주 도내 백신 접종 피해자 가족들이 피해 대책을 요구하며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는 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중에는 고3 아들을 안타깝게 잃은 어머니도 있었는데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잃은 슬픔을 딛고 세상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사연을 이하라 기자가 직접 만나 들어봤습니다. 복싱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던 강릉 중앙고등학교 3학년 고 김준우 군. 1년 내내 조퇴 한 번 하지 않았던 준우 군은 지난 10월 25일 응급차를 타고 떠난 뒤 학교로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은 화이자 2차 접종 7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외상의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다발성 뇌출혈이 시작이 너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소판도 너무 떨어져 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우 군은 이미 의식이 없었고 이후 48시간이 안 돼서 숨졌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사망 원인은 심부 뇌내출혈. 조영제를 넣었는데 머리가 다 까맣대요. 이미 다 빠져가지고. 네, 다 뇌출혈이 다 돼서 1단계에서 5단계인데 이 아이는 5단계래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이 준우 군이 숨진 지 2주 만에 내놓은 평가 결과문입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급격하게 혈소판이 감소됐고 이로 인해 다발성 뇌내출혈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준우 군이 코로나19 백신 때문에 사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준우 군이 접종 당시 백혈병이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했다며 이후 백혈병 발병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가 백신을 맞고 사망한 건 백신 탓도 정부 탓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기저질환 환자들도 맞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득이 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근데 어떻게 손 하나 못 써보고 병원 간 지 몇 시간 만에 아이가 쇼크가 오고 엄마라는 소리 한번 못 해보고 보낼 수가 있냐고요. 강 씨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유는 아들의 친구들이 안전하게 백신을 맞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백신을 맞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작용도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고 차후에도 뭔가 조그만 거 있으면 병원을 가시라고. 6주가 지나도.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군 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소음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피해 보상의 기준이 되는 소음 영향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원주와 횡성에만 4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보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제8 전투비행단 활주로와 인접한 횡성의 한 마을입니다. 매일 뜨고 내리는 전투기에 블랙이글스 훈련이라도 있는 날이면 엄청난 굉음에 시달려왔습니다. 노년층 주민 대부분이 난청을 호소하고 있지만 지난 10월 발표된 군 소음 영향도 조사에서 가장 낮은 보상 단계인 3종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일반 전투기도 아닌 블랙이글스 8대가 한꺼번에 뜨는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이 마을과 인접마을 등 횡성 지역 2곳의 소음 피해 기준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드문 사례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블랙이글스 주둔지라는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전투비행장이나 전투기가 뜨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블랙이글이 뜨는 소음은 다른 데서는 못 느껴본 소음이니까 굉음의 소음이니까 그 소음을 똑같은 잣대로 내는 거는 맞지가 않다고 보죠. 그래서 국방부는 소음 보상 기준인 군소음 영향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횡성은 1종 240여 명, 2종 1,000명, 3종 15,000명 등 16,000명 정도가, 원주는 소초와 호저, 태장과 우산동 지역이 거의 3종으로 지정돼 26,000여 명 정도가 보상 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대상자는 군소음 보상법에 따라 별도의 소송 없이 1인당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군소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확정되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지자체별로 군소음 보상을 위한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원주는 1월 10일부터, 횡성은 1월 17일부터 진행되는데 실질적인 지급은 내년 8월 시작되지만 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절차는 시작됐지만 정작 주민들이 요구하는 블랙이글스 이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어 공군 참모총장과 또다시 간담회를 가졌지만 블랙이글스 순환 배치에 대한 답변도, 블랙이글스가 내뿜는 스모크 성분 조사에 대한 진척도 지지부진합니다. 아직까지도 성분, 유해 성분에 대한 조사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공군본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의 이 피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블랙이글스가 원주에 주둔한 지 벌써 11년. 주민들이 원하는 건 월 몇만 원의 보상금이 아닌 소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건데 결국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자신을 도와주던 활동 지원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보도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 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탓에 검증이 안 된 활동 지원사가 투입되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개월간 자신을 도와주던 활동 지원사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중증 장애인 김모 씨. 뺨을 맞고 발로 밟히고 유사 성행위까지 당했습니다. 10년간 일했던 기존 활동지원사 A씨가 병가를 떠나자 새로운 사람을 다른 지역에서 어렵게 구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활동지원사 필수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거나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많아 지난 15개월간 활동지원사가 10번 넘게 바뀌었습니다. 노동 강도가 높아 중증 장애인을 기피하다 보니 일할 사람이 없어 일부 검증이 안 된 활동지원사까지 현장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교육 안 받고 와서 3개월 내로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두 분인가 한번 오신 것 같아요. 교육 안 받은 사람들이 급하니까. 실제 김 씨를 거쳐간 활동 지원사가 A 씨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입니다. 입에 담기도 어려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면서 자신이 부당하게 교체됐다는 듯 말합니다. 이렇게 왜곡된 인식을 가진 사람도 현장에 투입되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최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활동지원 서비스 장기 미이용자의 79%가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응답자의 99%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증 장애인일수록 복지는 물론 안전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죠. 아쉬우니까. 이 사람이 일 안 해주면 자기는 또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 때문에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크게 높여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전국 장애인 유권자 연대도 지난 21일 대통령 후보들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난이도에 따라 차등화된 수가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지역 소득 통계 잠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도민 1인당 개인 소득은 2,021만 원으로 전년보다 103만 원가량 증가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개인 소득은 지역 총소득 중에서 가계로 돌아가는 몫으로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6년에는 전국 15위에 그쳤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등의 효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개선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 모집을 내년 초부터 실시합니다. 일자리 안심공제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했는데 근로자와 기업이 15만 원씩, 지자체가 20만 원 등 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해 3천만 원의 적립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1,798명이 가입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 878명을 신규 모집할 계획입니다. 내년 신규 가입자 신청은 1월 3일부터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강원도민 전체 기준으로 2차 접종은 83%가 넘었지만 3차 접종은 34%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5세 이상이 80%, 60세 이상 75세 미만이 64%로 높은 반면 50대 28%, 18세 이상 50세 미만 18%로 저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22%로 가장 높고 10대 18%, 50대 13%, 9세 미만은 12% 순으로 높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는 자사 민원실에서 4대 보험료를 직접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 자동이체나 인터넷, 모바일 납부 등을 이용해야 하고 지사에 방문해 납부하려는 경우 민원실에 설치된 무인 수납기,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됩니다. 다만 비대면 납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예외적으로 창구 수납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역 기반형 콘텐츠 코리아랩 연차평가에서 강원 콘텐츠 코리아랩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강원 콘텐츠 코리아랩은 단기 평가 대상인 전국 지자체 7곳 가운데 1위에 올라 본 사업비 8억 원과 인센티브 1억 원 등 국비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원 콘텐츠 코리아랩은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공간과 장비, 프로그램, 인적 교류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강원 투니페스타, 시제품 제작 지원, 콘텐츠 창작 공모전 등 1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별 추가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는 차단 방역을 위해 농장 진입로 생석회 도포와 축산 차량 소독 필증 확인, 농기계 외부 보관 등 9가지 추가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산란계 농장은 계란 운반용 합판과 팔레트 소독, 오리 농장은 왕겨 살포기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방역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뿐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이 5% 감액됩니다. 강릉시가 경상북도 울진군과 함께 해양 헬스케어 초광역 협력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경북환동해산업연구원은 해양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상용화 지원과 시장 경쟁력 지원 등 3개 단위 8개 세부 실행 과제에서 사업비 31억 원을 들여 내년까지 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도와 경상북도는 동해안권역 연계 사업을 계기로 오는 2026년까지 약 360억 원 규모의 해양 헬스케어 제조 혁신 기반을 조성해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시장에 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 의료기기 선두 기업이 원주 기업도시로 이전합니다. 주식회사 휴원스 메디케어는 강원도 원주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 말까지 407억 원을 투자해 부산 본사와 공장, 성남 공장과 연구소를 원주 기업도시로 모두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내시경과 의료기기 소독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원주 이전 후 신규 81명을 포함한 21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주관기관에 선정되고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지원센터도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련 기업들의 이전과 맞물려 바이오 헬스 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